그는 침대에 누워 음악을 듣고 있다. 자신의 아파트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강력한 특수부대가 전체를 포위하고 있다. 문이 부서지는 동시에 그 남자는 즉시 일어나서 준비태세를 갖춘다.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그는 쉽게 침입자들을 처리한다. 매우 빠르게 방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제압한다. 그 후 그는 급히 옷을 입고 문으로 달려간다. 가는 길에 요원들을 마주쳤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치명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옥상으로 가는 길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갑자기 더 많은 요원들과 마주쳤다. 모두 완전 무장을 하고 전기 충격봉까지 들고 있었다. 분명히 매우 위험해 보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남자를 막을 수 없었다. 주인공 이름은 라이더. 캐 지원을 받는 용병 그룹의 리더. 위험으로 가득 찬 삶은 그에게 은퇴를 결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6개월 전 그는 갑자기 모터로 갔다. 알고 보니 그의 동생에게 초대를 받았다. 그들은 막대한 보수를 받는 임무를 맡았다. 완수하기만 하면 은퇴할 수 있었다. 라이더는 약간 꺼려했지만 임신한 올케와 행복한 모습을 보고 형은 동생이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을 돕기로 결심했다. 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그 후 세 사람은 북쪽 팀 집결지로 차를 몰고 갔다. 모터. 곧 그들은 팀원들과 만났다. 모두가 베테랑이었다. 풍부한 경험과 같은 목표를 가진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대령 해터, 헤이 용병팀을 맡고 있는 사람 등장. 라이더는 이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음. 1년 전 해터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팀이 시리아에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 해터가 그 일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더는 해터를 용서할 수 없었음. 쓰러진 동료들을 대신해서 짧은 식사 후 해터가 행동팀을 소집해 협력 작전 시작. 이번 목표는 칼리드 아티프. 시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 군주. 미군 활동을 여러 차례 방해한 이유로 그는 세이아의 제거 대상 목록에 올랐다. 임무를 받았다. 팀은 즉시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에도 제드는 팀장이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팀은 출발했다. 그들은 헬리콥터를 탔다. 블랙호크를 타고 목표 지점으로 향했다. 곧 그들은 목표에서 3km 떨어진 곳에 착륙했다.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팀 전체가 목표를 향해 걸어갔다. 빠르게 외부 경비병을 제압했다. 그리고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감시실 외부의 경비병을 처리한 후 AUGHN이 나섰다. 해커가 쉽게 모든 카메라 시스템에 침입했다. 기지의 보안 시스템. 저격팀도 빠르게 위치를 찾았다. 높은 고대서의 이점. 정보 제공과 화력 지원을 팀에 제공. 전체 과정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 장애물을 정리한 후 그들은 컬리드 VAUGH의 방으로 접근 시작. 감시 시스템을 통해 컬리드가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 그가 마치 승리가 손에 잡힐 듯한 순간 팀원 중 한 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감.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칼리드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 팀원은 즉시 상황을 레이더에게 보고했다. 이어폰을 통해 레이더가 반응하기도 전에 다음 순간 설치된 폭탄이 터졌다. 폭발이 끝나자마자 대량의 무장한 총잡이들이 위층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곧바로 발생한 격렬한 교전은 철수 준비 중이던 팀과 벌어졌다. 비록 그들은 모두 경험 많은 베테랑이었지만 숫자의 압도적인 차이를 이길 수 없었다. 상대의 압도적인 수에 맞설 수 없었다. 팀 전체가 우세를 점하는 듯 보였지만 탄약이 점점 바닥나면서 불리한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검술이 날카로워도 총구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다. 해커 VAUG HN과 동료들 또한 불행히 포위되었다. 결국 둘 다 쓰러졌다. 이제 레이더와 동생만 남았다. 하지만 곧 동생도 총알에 맞았다. 레이더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싸우면서 동생을 데리고 후퇴했다. 그때 칼리드는 숨어 있었다. 또 전화를 받았다. 헤이터가 걸어온 전화였다. 모든 일이 계획 안에 있었다. 이미 두 사람이 계산한 것. 현재 미국 대통령이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 중. 평화를 전파하기 위해 대통령의 연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순조롭게 진행됨. 해터가 칼리드가 이 나라 전체를 점령하도록 도와줌. 라이더의 팀은 해터가 칼리드에게 바치는 희생양일 뿐 칼리드도 해터의 제안에 매우 만족함.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를 이루었다. 하지만 해터는 몰랐다. 그가 전화하는 장면을 미아가 라이더의 동생 아내가 모두 본 것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녀는 해터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해터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안심하고 기다리라고 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미아는 뒤돌아 걸어갔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해터는 총을 꺼내 그녀를 쏘았다. 이때 레이더는 동생과 함께 포위망을 뚫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곧바로 그들 발밑에 수류탄이 떨어졌다.
둘 다 폭발 충격파에 의해 즉시 날아갔다. 동생의 상태는 매우 나빠서 과다출혈 상태였다. 그들 주변은 온통 테러리스트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생존의 희망을 얻기 위해 그들은 여전히 주변 무장 세력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적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잘 싸워도 그들은 버틸 수 없었다. 그렇게 보자 남동생이 목숨을 걸고 뛰어나가 군인들을 유인하다. 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6개월 후 미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제 절반을 지나가다. 하지만 현명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가 삶아지다. 해터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다. 하지만 그가 정부를 위해 저지른 더러운 일들이 너무 두드러지다. 대통령은 조만간 폭로될 것을 걱정하다. 그래서 칼 담당자 빌과 논의했다. 일시적으로 해터를 은퇴시키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하지만 해터와 빌은 오랜 친구였다. 게다가 빌은 해터가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해터를 위해 간청했다. 자신의 명예를 걸고 어떠한 사고도 없을 것이라고 보장했다. 빌이 약속을 했다는 것을 보고 대통령도 양보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여전히 빌을 런던으로 보내도록 정리, 그들이 멀어지도록 명령을 받음. 헤이터는 신속하게 런던으로 이동, 그리고 CIA의 책임자가 됨. 이 지역에서. 하지만 그는 몰랐음. 이때 라이더는 반년간의 회복 후 공식적으로 계획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음. 복수. 그는 바 앞에 도착. 경비원에게 몇 마디 속삭이고 바로 안으로 들어감. 그 후 그는 당당히 감시 카메라 아래에 서 곧바로 뒤에 서 있던 주인의 관심을 끌음. 이름은 세레나. 세레나는 라이더에게 선물을 전달하도록 시킨 따뜻한 인사. 그리고 라이더가 바에 도착하자마자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인 각자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며 라이더는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다. 먼저 공격하여 몇 명과 난투를 벌였다. 비록 라이더는 일반인보다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의 숫자적 우세는 그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지쳐서 그는 바에 붙잡혔다. 그리고 이때 그는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다.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다음 장면? 경비원이 강하게 밀어 그를 기절시켰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손은 철사슬로 묶여 있었다. 그와 동시에 세레나도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알고 보니 세레나는 라이더의 옛 애인이었다. 사랑했지만 세레나는 그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서 자신의 팀을 만들었다. 이번에 라이더가 세레나를 찾은 것은 그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모두 죽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조차 라이더가 대답하지 않는 걸 봤다. 세레나는 이미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해터의 소행임을 알게 되었을 때 세레나는 난처함을 느꼈다. 지금 해터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다음 순간 라이더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해터만이 아니라고. 그는 여행을 파괴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저지른 더러운 일들, 네가 알고 있는 것들, 네가 알고 있는 것들. 세레나가 듣고 레이더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한 사람이 한 국가의 권력을 도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레이더는 세레나가 돕지 않더라도 결심했어. 계획을 끝까지 실행할 거야. 이때 해터는 조카들과 놀고 있었어.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데 빌이 걸어온 거야. 빌이 해터에게 TV를 켜서 뉴스 보라고 했어. 주요 내용은 레이더 팀의 장면? 매복 공격을 당한 거였어.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이런 스캔들이 터진 거야. 빌이 화내며 해터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하지만 해터도 무슨 일인지 몰랐어. 바로 다시 일하러 돌아갔어. 조사한 후 그들은 동영상 업로드 위치를 발견했다. 로마 어딘가에서 업로드되었고 다크웹을 통해 업로드되었다. 업로더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이때 옆에 있던 직원이 새로운 발견을 했다. 감시 카메라 아래를 당당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레이더였다. 위치는 3일 전 로마 서쪽이었다. 그때 레이더는 거부당하고 있었다.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고 있는 중 호텔 안에서. 하지만 호텔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음. 무장한 특수부대가 이미 도착해 있음. 헤이터는 특수부대의 모든 행동을 관찰 중 화면을 통해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라이더는 전혀 이상을 감지하지 못함. 문이 갑자기 부서질 때까지. 그제서야 라이더가 반응함. 특수부대와 싸우며 돌진. 각자 전기봉을 들고 있는 적들. 하지만 손에 든 두꺼운 책으로 레이더는 쉽게 반격. 이것이 이야기 초반에 일어난 장면? 도망치는 중 총알에 맞았지만 결국 뛰어난 몸놀림으로 레이더는 위험에서 벗어남. 이 장면을 보고 해터는 분노. 부하들에게 레이더를 찾아내라고 명령.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동안 라이더는 길가에서 차를 훔쳤다.
힘겹게 세레나의 바깥쪽으로 차를 몰았다. 이를 본 세레나의 부하들은 즉시 달려가 라이더를 부축했다. 세레나도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했다. 하지만 극심한 통증과 출혈로 인한 어지러움 때문에 라이더는 기절했고 3일 후에야 깨어났다. 몸의 상처는 꼼꼼하게 처리되었다. 라이더는 세레나가 마당에서 식물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라이더가 위험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서리너가 그를 데려왔다. 자신의 비밀 기지로 해터 때문에 그리고 부하들이 라이더를 찾기 위해 온 곳을 뒤지고 있다. 하지만 라이더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어왔다. 라이더가 다시 다친 것은 서리너에게 의견을 바꾸게 했다. 그녀는 라이더가 계획을 완수하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라이더를 뒷마당으로 데려갔다. 그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레나는 밀수업자를 찾았다. 현지에서 트럭을 구하기 위해 개조된 화물칸이 있는 내부에는 침대 매트리스와 가구가 가득했다. 심지어 전문 위성 통신 장비도 설치되었다. 이 차량을 이용해 라이더는 모터에 쉽게 침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복수 계획을 계속 진행한다. 동시에 그 영상은 가라앉기는커녕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다. 대통령은 이 일을 알고 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대통령의 분노를 두려워해 둘 다 그저 불만을 품은 전 직원의 소행이라고만 말한다. 별일 아니라고 한다. 대수롭지 않다고 한다. 빌은 미디어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 헤이터는 이 엉망진창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은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함. 대통령이 떠난 후 빌은 헤이터에게 직책을 유지하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함. 그 말을 들은 헤이터는 빌에게 단서를 찾았다고 말함. 정보에 따르면 레이더가 모터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함.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 이때 레이더 개조된 트럭에 앉아 있었다. 불법으로 섬을 넘었다. 세레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서 기다렸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남은 돈을 정산하려고 했지만 밀수업자는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더가 칼 수배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구실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람을 준비했다. 세레나에게 꽤 많은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레나는 분명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 사이 즉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상대가 동쪽에 더 가까웠지만 세레나의 팔다리가 더 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밀수업자의 부하들이 모두 땅에 쓰러졌다. 그걸 본 밀수업자는 총을 집으려다 세레나에게 발로 눌렸다. 그렇게 세레나는 라이더를 오토바이로 데려갔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그 후 두 사람은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모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많은 전쟁을 목격했음. 정복자들을 봐왔음. 기독교인들. 처음으로 많은 집과 터널을 건설했음. 로마 군대를 피해 지하에 그들의 문명을 보호하기 위해 파괴되지 않도록 했음. 그 후 2차 세계대전 동안 이 터널들은 더 확장되었다. 지금은 섬 곳곳에 퍼져 있다. 그리고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목표를 지하로 유인할 것인가.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할 줄은 몰랐다. 지금이야말로 내 재능을 발휘할 때다. 그 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발광봉을 사용해 완전한 터널을 만드는 것이었다. 도시 내부에서 외부로 그들은 또한 맨홀 뚜껑 아래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대통령이 갈 길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세레나는 미리 준비해둔 저격총을 꺼냈다. 레이더에게 주세요.에 의해 레이더는 전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신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라이더는 매우 침착해 보인다. 분명 이번 행동에 대해 자신감이 넘친다. 다음 날 아침 일정에 따라 대통령 광장에서 연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모터 중심에서 동시에 라이더도 목표를 향해 무기를 완벽히 준비한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총을 한 발 쏜다. 대통령의 손. 광장이 매우 혼란스러워짐. 빌과 경호원들이 이를 보고 달려가 호송함. 최대한 빨리 차에 오름. 차가 하수구를 지나기 시작할 때 레이더의 동료가 폭발 버튼을 누름. 차가 즉시 이동 불능 상태가 됨. 세레나가 이때 구급차를 몰고 와서 의사로 위장함.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호송함. 대통령을 자신의 구급차에 태우고 출발함. 헤이터가 재빠르게 반응했다. 그는 구급차가 나타난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짧은 고민 끝에 그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었다. 대통령이 조금 더 잠들 수 있도록 세레나는 대통령에게 진정제를 투여했다. 경호원들 앞에서 바로. 하지만 구급차가 이동 중일 때 차 안에 있던 두 경호원이 동시에 헤이터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상한 점을 발견.
세레나도 손을 뻗어 전기 충격기를 잡음.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대통령의 경호원. 그래서 반응과 몸놀림이 매우 뛰어남. 그들은 쉽게 세레나를 제압. 운전석에 있던 경호원도 운전자와 몸싸움. 하지만 계속 외부를 관찰해야 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함. 구급차도 계속 흔들려 차량 내부의 경호원들도 영향을 받음. 계속 공격해도 쓰러뜨리지 못함. 세레나는 무기를 꺼냄. 하지만 세레나와 몸싸움을 벌이는 중 총이 오발되어 천장에 설루프를 맞춤. 총소리가 경호원들의 주의를 끌음. 뒤에서 쫓아오던 경호원들이 반응함. 운전사가 기회를 잡아 경호원을 제압함. 그리고 브레이크를 세게 밟음. 이를 본 세레나는 발차기로 경호원을 쓰러뜨림. 그리고 소화기를 강하게 내리침. 그는 위험했고 차 안에서 상황이 끝났다. 하지만 밖에 있던 경호원들이 즉각 반응했다. 그리고 공격을 시작했다. 다행히 그들은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다. 운전사가 세레나에게 말했다. 안전벨트를 매라고. 그리고 차를 앞쪽 벽으로 돌진시켰다. 갑자기 차 안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 경호원들이 달려갔다. 하지만 차 안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레나였구나. 그리고 팀원들이 대통령을 터널로 데려갔어. 지하로. 해터가 경호원들의 보고를 듣기 전에 그의 심장은 반쯤 얼어붙었어. 섬에는 수천 개의 터널이 있어서 대통령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어. 잠시 후 세레나와 라이더가 만났어. 라이더가 세레나를 품에 안았어. 그는 그 여자를 보고 깊이 감동했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 후 둘은 대통령에게 다가갔다. 검은 가방을 벗겨 그의 머리를 드러냈다. 대통령은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라이더를 테러범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라이더는 자신이 테러범이 아니라고 말했다. 자신은 미국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헤이터의 부하였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대통령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항상 헤이터가 자신에게 문제를 가져올까 걱정했다. 결국 당신의 예측이 맞았어. 그 후 대통령이 레이더에게 물었어. 당신을 체포한 목적이 뭐야? 그는 당신이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 다른 장면. 전 세계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있어. 내용은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참여하는 거야. 그의 임기 동안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 사과하고 참여하는 거야. 즉시 여론이 폭발했다. 빌은 자신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총으로 생을 마감했다. 헤이터는 해외로 도망쳐 은둔하려 했다. 남은 생을 조용히 보내려 했다. 하지만 차를 몰고 떠나려던 순간 라이더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헤이터는 극도로 당황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라이더가 버튼을 눌러 차를 폭파시켰다. 그의 죄악의 인생, 모든 일의 죄인의 이름이 이 폭발 속에서 사라졌다. 이는 레이더가 완전히 복수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형제들을 위해. 하우스 오브 원은 진정한 복수 액션 영화다. 눈을 뗄 수 없는 전투와 긴박함을 선사한다. 영화는 잘 짜여진 액션 장면들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특히 근접 전투 장면들, 1대1 대결과 총격전, 주인공의 극적인 이야기, 레이더는 강력한 이미지로 구축된 복수의 길의 단호함, 쓰러진 형제들을 위해. 그러나 영화의 시나리오는 여전히 몇 가지 혁신적인 점이 부족함. 줄거리는 다소 예측 가능하고 복잡하지 않음. 캐릭터 간의 관계도 깊게 탐구되지 않음. 관객의 감정을 때때로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함.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오락 영화임. 액션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적합, 순수한, 그리고 내용의 깊이를 많이 요구하지 않음. 만약 당신이 영화를 원한다면 휴식과 전투 장면으로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우스 오브 오어는 고려할 만한 선택.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음. 영화 리뷰의 가치는 감상에 있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 영화 봐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해? 댓글로 남겨줘.